안녕하세요. HSK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8월 HSK 4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해 이 부분을 오늘 한번 공부를 해볼 건데요. 독해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구나 절을 순서에 맞게 배치하는 영역이죠. 그래서 내가 그냥 말이 되게 해석해서 배치를 하다 보면 다 말이 되는데 이렇게 배치해도 맞고 이렇게 배치해도 맞고 혼돈이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독해 이 부분을 풀 때에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떤 규칙을 가지고 풀어야 된다가 머릿속에 명확하게 들어가 있어야 한다는 거. 그거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게요. 오늘 적중 문제 풀어볼 거고요. 문제를 풀 때 중요한 게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다짜고짜 그냥 문제를 푸는 게 아니라 이거 먼저 살펴보고 이런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답을 도출해야지 라는 순서 확인하실 거고요.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은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이 문제를 풀고 그냥 맞췄어 틀렸어가 아니라 도대체 어떠한 출제 의도를 가지고 문제를 냈으면 이러한 유사한 문제를 풀 때에는 어떤 전략을 갖고 풀어야 하는지 모든 문제마다 의도와 전략을 공부해 놓으셔야 실전에서 어떤 문제를 맞닥뜨려도 풀 수 있다는 거. 이 점 기억하시면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세 문제를 풀어볼 건데요. 만약에 내가 어느 정도 4급을 지금 준비해서 시험이 임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잠깐 멈춰놓고 빨리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풀어보고 난 다음에 한 문제당 한 1분꼴로 문제를 푸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 강의를 들으시면 이게 이런 점이 맞았구나 틀렸구나를 이렇게 분석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그냥 쭉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고요. A, B, C를 순서대로 말이 되게끔 만드는 문제라는 거 오늘 세 문제 풀어볼 겁니다. 자, 56번부터 먼저 볼 건데 풀이 순서를 우리가 주목해보자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가장 먼저 첫 번째 스텝은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일까 하면 분석을 하셔야죠. A, B, C가 어떻게 되는지 분석을 할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주어, 수로, 목적어를 무조건 찾으셔야 돼요. 이 문장에는 주어가 있는 걸까? 있다면 어떤 주어에 어떤 수로에 어떤 목적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문장과 문장을 연결할 때에 부사나 접속사가 연결 그 다리 역할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사랑 접속사도 좀 기억을 해야겠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기억하시면서 보기 분석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면 A부터 차근히 보실 거면 찌우로 시작을 해요. 주어가 없어요. 그럼 이거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제일 앞에 쓰일 수가 없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就可能引发严重的问题 만약에 4급이시기 때문에 그 단어의 수준 때문에 이게 나한테 좀 어려운 단어야 라고 느껴지시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해석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고 이 구조 자체가 바로 뭐뭐 하게 될 거야 라는 문장이에요. 그럼 불안정한 문장이니까 앞에 뭐가 있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도 있을 것이다. B는 这种职业하고 주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주어가 있고 야오해서 수로로 연결되기 때문에 비교적 완전한 문장일 수 있겠구나. 그래서 야오치우가 뭘 요구를 하냐면 시신라오시 조금 세심하고 디테일하면서도 좀 성실하고 솔직한 그런 성격을 요구를 한대요. 야오가 보여요. 우리가 4급을 독해 이 부분을 공부할 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로 꼽는 게 사실은 접속사예요. 접속사의 호응은 반드시 시험에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면 찌오랑 연결되는 거구나라는 걸 이미 익히고 계셔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나 몰랐어요. 그럼 지금 배우시면 돼요. 只要 A, 就 B 구문은 A 하기만 하면 B 하다. 그래서 只要가 나오면 뒤에 이어지는 절에 찌우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접속사로 연결이 되는 것들은 비교적 평이한 문제예요. 근데 C 다음에 A가 오는 건 맞잖아요. 그러면 B는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 지야오 부분을 보시면 일을 하는 중에 조금만 덜렁대기라도 한다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할 거야. 무슨 일? 정당한 주어가 좀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럼 주어 있는 문장. 이러한 종류의 직업은 조금 세심하면서도 성실함이 요구돼. 왜냐하면 단지 조금이라도 부주의하거나 덜렁대면 심각한 문제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야 라고 연결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只要 다음에 只有가 들어간다라는 걸 먼저 불완전한 문장끼리 짝꿍을 연결하는 거예요. 근데 只要를 보는 순간 只有로 바로 연결을 시켜버리면 이건 어느 정도는 문제를 반 이상은 풀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일반적인 설명. 이 직업은 이러이러한데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할 수 있어로 연결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 정당하게 설명이 쫙 다 맞춰져야 돼요. A는 이런 형태를 가지고 있고 B, C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겠구나 라고 해서 문제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 볼 거예요. 두 번째 문제도 똑같이 56번이랑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한번 보셔야 돼요. 첫 번째 단계는 A와 B와 C를 내가 분석을 하는데 그냥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 수어, 목적어를 분석하면서 완전한 문장인지 불완전한 문장인지 접속사가 있는지 부사로 연결되는지 살펴보면서 갈게요. 근데 제가 일부러 문제를 이번에 출제를 할 때, 낼 때에 첫 번째 문제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굉장히 뻔하게 접속사가 보여서 호응관계가 명확하게 성립되는 문제를 골랐다면 뒤로 갈수록 조금은 맥락을 찾아가는 문제들로 제가 한번 내보았어요. A부터 보시면 티니시아 한번 뭐뭐 해봅시다 라는 문장이에요. 근데 주어가 없다고 해서 불완전한 문장이 아닌 이유가 뭐냐면 请坐 앉으세요 라던가 请问 말씀 좀 여쭐게요 라던가 명령이나 청유 같은 경우에는 주어 없이도 문장이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시아가 들어가 있죠. 한번 뭐뭐 해보세요 라는 뜻이 돼요. 그래서 이 형식을, 서식을 좀 메꿔주세요, 채워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는 청유 및 명령문이기 때문에 문장 앞에 놓일 수 있겠구나. 근데 B를 보시면 然后가 들어가요. 그런 다음에 그럼 절대로 얘는 맨 앞에 올 수는 없겠죠. 앞에 선행되는 무슨 행동이 있고 나서 그 뒤에 그 후에 给我们 우리에게 发电子邮件 이메일을 발송을 해주세요. 근데 发电子邮件이라는 문장의 표현을 몰라도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세요 하니까 앞에 선행되는 행동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A가 선행되는 행동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죠. 왜냐하면 C는 딱 봐도 찌우로 시작하니까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선 한번 뭐뭐 해봅시다. 그러고 난 다음에 우리에게 메일을 보내면 찌우 거의 뭐뭐 하실 수 있게 됩니다. 우선적으로는 불안정한 문장이고요. 뭐뭐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왜냐면 러가 변화의 러예요. 완료의 러가 아니라 뭐뭐 하게 될 것이다. 거의랑 같이 왔기 때문에 근데 얘 또한 불완전한 문장이라는 거죠. 처음에 스텝 1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할 것은 이게 완전한지 불완전한지 그리고 문장 자체를 보면서 서로 연결되는 게 있는 건지 확인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불완전한 문장끼리 짝꿍으로 연결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랑호나 찌우 앞에는 선행되는 게 일단은 우선 랑호 앞에 선행되는 행동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A, 일단 뭐뭐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뭐뭐 하면 그러면 이렇게 될 겁니다. 제가 이제 문제를 아이에게 낼 때부터 A, B, C를 좀 바꿔볼까라는 생각도 했어요. 왜냐면 정답이 A, B, C잖아요. 근데 우리가 고정관념으로 A, B, C가 답이 아닐 거라고 생각은 안 하셔도 이게 일종의 함정일 수가 있죠. A, B, C 그대로예요. 그대로도 답이 될 수 있겠구나. 누가 봐도 명확하게 우선 이거 먼저 형식부터 빈칸부터 채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희한테 메일 보내주시면 그러면 저희가 이거 공짜로 무료로 할인카드 발급해드립니다. 신청해드립니다. 이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순서대로 A, B, C. 그 대신에 여러분이 이시아 한번 뭐뭐 해보다 랑호 같은 경우는 일의 선후 관계를 우리가 정립을 해야 된다는 거. 거의什么什么러 하면 뭐뭐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라는 변화의 러일 수 있다는 거 공부하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양식서를 먼저 쓰고 이메일 보내고 할인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맥락을 쫙 파악해서 A, B, C로 정답을 확정 지으면 되는 거죠. 자, 마지막 문제를 볼 겁니다. 계속 지금 반복적인 패턴으로 여러 문제를 풀고 있잖아요. 그럼 계속 그것이 습관화돼서 그래 나 A, B, C 보면 주어, 수어, 목적어, 접속사, 부사 확인하고 배열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눈에 보여요. 왜요? A는 하이로 시작을 해요. 불완전한 문장에서 부사로 시작을 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B는요. 보시면 森林里的植物 해놓고 不大이 나와요. 일단 주어가 있는 문장에
보단. 오늘 두 가지 접속사 시험에 정말 많이 출제가 되고 나중에 5급, 6급까지 계속 시험에 자주 답으로 등장하는 두 가지 중요한 접속사 표현을 배우는 거예요. 只要 찌우 구문과 보단 하이 구문이죠. 그래서 뭐뭐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뭐뭐이기까지 하다. 그러면 누가 봐도 B가 먼저 오고 그 뒤에 A가 올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오늘은 이 문제에서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C예요. 시로 시작을 하죠. 겸어문이에요. 랑이랑 똑같아요. 공기를 더 습윤하게 만들어준대요. 그러니까 동사로 시작하기 때문에 불완전한 문장이면 A나 B 둘 중에 하나 뒤로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무조건 B 다음에 보단 다음에 하이니까 B 쓰고 A 쓰고 나머지에 C 쓴다고 그렇게 단정 지으시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 C가 어떠한 문장과 호응을 하는지를 보셔야 될 거예요. 이게 오늘의 주안점입니다. 자, 자세히 볼게요. 보단이랑 하이는 일단 짝꿍이에요. 한 번 더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죠. 그래서 숲 속에 있는 식물들은 더 많은 물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구 온도에도 영향을 끼친대요. 좋아요. 그럼 보단 다음에 하이가 오는 건 맞는데 내용의 상관관계를 볼 때 더 많은 물을 남겨두고 있는 것이 공기가 습윤해지는 거랑 연관을 줄까요? 아니면 지구의 온도에 영향을 끼치는 것이 공기 습윤에 연관을 줄까요? 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풀었던 세 문제 중에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만약에 10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해도 얘는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문제로 배열이 될 거예요. 보시면 보단에서 하이는 맞는데 이 C에 해당하는 이 부분이 공기가 습윤해지는 건 물을 더 많이 품고 있는 것과 내용상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정답을 이제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숲속의 식물이 더 많은 물을 갖고 있어서 공기를 조금 더 습윤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뿐만 아니라 그래서 지구 온도에까지 영향을 끼친다. 얘가 한 세트인 거죠. B랑 C가 요거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거기서 점층이 돼서 지구 온도, 얘는 별도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물에 대한 얘기를 할 뿐만 아니라 온도까지 영향을 미친다. 이런 포인트를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출제 의도랑 핵심 전략까지 마무리 짓고 갈게요. 완전한 문장 구조 파악해야 된다는 거 계속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문장의 완성도 확인하는 거, 접속사, 호응, 그리고 맥락까지. 이게 단순히 두 개의 절만 배열하는 게 아니라 세 개잖아요. 그러니까 그 나머지, 정말 누가 봐도 짝꿍인 것 말고의 나머지 절이나 구를 어디에 맥락상에 잘 배치를 해야 된다라는 거, 이 점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세 문제가 모두 다 굉장히 시험에 나올 범직한 굉장히 좋은 문제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난이도별로 상중하로 이렇게 문제를 출제를 했기 때문에 비교하시면서 쉬운 문제는 이런 포인트, 어려운 문제는 맥락까지 확인해야겠다. 이 점 생각하시면서요. 시험 현장에서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라며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